이번 달에도 어김없이 돌아온 미디어 콘텐츠 리뷰를 함께 해주실 디디의 한국문화 팟캐스트의 디디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디디입니다. 이번 달에도 유일한 게스트일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번 달에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오, 그래도 좀 긍정적인 대답을 해주신 분이 한 분 계셔서 좋다, 좋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래도 다시 나올 수 있어서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음, 지난달에 예고해드렸던 대로 이번 달에 우리가 얘기 나눠볼 콘텐츠는 영화고요. 영화 이름이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영화 이름은 한국 이름이 김씨표류기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네, 한국어 제목은 김씨 표류기, 영어 제목은 캐스터웨이 온 더 문입니다. 오, 완전 다르네요. 그렇죠. 이름만 보면 완전히 다르죠. 이름에도 의미가 있는 걸로 아는데 조금 다르다. 네,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일단 좀 기대를 하고 보지 않으셨어요? 이번 영화? 저는 그냥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봐야 되는 영화 막 탑 20, 내 안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명작이라서 이거 봐야 되는데 했던 영화들 중에 하나였어요. 아, 후기가 너무 좋았어서. 근데 막 그렇게 큰 기대를 가지고 보지 않았는데, 시작할 때부터 되게 몰입해서 볼 수 있었던 영화였어요. 좋아요.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나온 지 꽤 오래된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네. 영화 안의 내용이 어떤 건지 진짜 거의 모르고 봤어요. 그냥 숨어 있는 명작이다. 이 사실 하나만 알고 봤어요. 저도요. 저 아예 뭔지 모르고 봤어요. 근데 제목이랑 포스터 보면 네. 김시성을 가진 저 까무잡잡한 남자가. 남자가 뭐 어디 섬 같은 데에 네. 표류하는 내용인가 보다. 네, 맞아요. 그리고 포스터를 보면 뭔가 좀 웃길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고 봤는데 생각보다 영화가 되게 깊고 좀 코끝이 찡해지는 감동적인 부분들도 많았고 또 하나 놀랐던 건 영상들이 좀 이쁘지 않았어요? 맞아요. 저도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감성적인 내용이랑 그 영상미가 예뻤어요. 동화처럼. 맞아요, 맞아요. 자, 그래서 뭐 스포 감상회니까 줄거리를 따라가면서 어땠는지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네, 일단 시작 부분. 네. 주인공이 그 한강 위에 다리에서 떨어질까 말까 막 하다가 맞아요. 그 전화를 하잖아요. 네. 그 대출 회사인가요? 은행인가? 근데 은행인가? 네. 그러니까 이 김씨 남자 주인공이 돈을 많이 빌렸나 봐요. 근데 그 돈을 못 갚고 그리고 빌린 돈하고 이자가 많이 늘어나서 이제 도저히 그 큰 돈들을 못 갚게 된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 높은 곳에서 한강에 떨어져서 죽을까 말까 그런 고민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죽을까 말까 고민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디디님은 어땠어요? 그게 아니면 어떻게 볼 수 있죠? 저는 그냥 시작이 되게 좋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 주인공이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런 게 있어. 뭐 이런 설명 다 없이 그냥 딱 시작할 때부터 뛰어내리고 시작하잖아요. 깔끔하죠. 그래서 그냥 되게 바로 본론부터 들어가는 느낌이라 좋았는데. 네네, 맞아요. 제가 물어본 이유는 그렇게 한강 위에 다리에 떨어지려고 가는 사람이 진짜 그냥 오늘 떨어져 죽어야지 생각해서 갈 수도 있고 그냥 죽을까? 이러면서 가서 진짜 떨어져? 진짜 죽나? 이런 생각하면서 은행에 전화도 해보고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주인공 김씨 남자가 은행한테
얼마 돈을 갚아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아, 그래. 그 말 들으니까 진짜 좀 용기가 나네요. 이런 말 하잖아요. 네. 그걸 보고 아, 확신은 없었구나. 확실히 떨어져야겠다라는 생각은 없었구나. 아. 그런 생각을 잠깐 했거든요. 네. 와. 근데 그거 떨어질 때 네. 어떻게 떨어지는지 기억 안 나요? 떨어질 때 그냥 차가 슝 지나가고 나니까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트럭이 네. 엄청 큰 소리로 빵 하고 지나가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그거 소리에 놀라서 떨어졌나? 아. 좀 그거를 노린 것 같던데 코믹하게? 아, 그래요? 저는 아닌가? 너무 좀 끔찍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막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떨어지는 걸 보여주면 그래서 이렇게 가리는 걸로 생각했어요. 저는 그게 되게 깜짝아 하고 떨어졌다고요? 전 그게 약간 그런 건가 싶었어요. 아, 처음부터 이거 코미디니까로 생각해서 그런가? 코미디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봐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어요. 시작부터 숨은 의미를 찾으면서 보셨구나. 그렇습니다. 저는 네. 아무튼 시작이 좋았어요. 바로 본론부터. 그래서 영화 시작하자마자 그렇게 인생의 궁지에 몰린 이 남자가 한강에서 떨어집니다. 근데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고 낯선 섬에서 눈을 뜨죠. 거길 밤섬이라고 하나요? 네, 밤섬. 아, 그게 저는 서울에 안 사니까 잘 모르거든요. 저도 있는지 몰랐어요. 아, 그래요? 네. 외국 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한강이 꽤 넓은 강이잖아요. 네. 그 강 중간에 이렇게 작은 섬처럼 땅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서울에 살면서 이렇게 한강을 보다 보니까 작은 섬 같은 게 있으니까 저걸 보고 이런 아이디어를 냈구나. 되게 똑똑하다 이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했는데 지나가면서 항상 저런 섬이 있으면 한 번쯤 상상해볼 법도 한데 싶더라고요. 되게 표류기라고 해서 보통 무인도에 가서 생활하는 그런 내용이 많은데 이렇게 도시 속에 어떤 다리 아래에 있는 땅에서 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기발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하여튼 그래서 결국에는 그 주인공이 그 섬에서 살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로는 좀 코믹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가벼운. 네, 맞아요. 진짜 무인도에 갇힌 사람처럼 헬프 막 이런 거 써서 도움을 청해요. 왜냐면 거기 한강에 요트 같은 것도 많이 다니거든요. 보트라고 해야 되나? 거기 지나다니는 사람한테 도움도 청해보고 했는데 관광객이어서 그냥 손을 흔들고 지나간다던가 그런 장면들이 있죠. 제가 비슷한 얘기 한 적 있지 않아요, 저? 어떤 거요? 제가 옛날에 베트남에서 히치하이킹을 한 적이 있거든요. 베트남 하노이 공항에서 내려서부터 히치하이킹을 했는데 와, 용감하다. 친구랑 한 명 같이 있었어요. 네, 그래도. 아무튼 친구랑 저랑 둘이서 히치하이킹을 했는데 한 명이 막 그 종이에 써서 들고 있고 한 명은 엄지 이렇게 대박. 따봉하고 있고 영화네요. 그랬는데 네. 예전에는 베트남에 히치하이킹이라는 개념이 많이 퍼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길가에 사람들이 운전하는 사람들한테 칭찬하고 있는 줄 알았나 봐요. 네. 그래서 그 차들이 지나갈 때 썬팅도 안 돼 있어서 차 유리창이 투명해서 안이 다 보이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웃으면서 이렇게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어떻게 그래서 못 탔어요? 히치하이킹? 탔어요. 어떻게 그 사람은 이해했나 봐요. 네. 좀 영어도 맞아, 잘하고 네. 좀 젊은 사람이었는데 다행이네. 아무튼 재밌는 일이 많았는데 그래서 딱 김씨 그 표류기 상황이죠. 네. 네. 그래서 그 영화에서 배 타고 있는 사람이 김씨한테 이렇게 인사할 완전 때 해맑게. 네, 저는
좀 비슷한 느낌을 느꼈어요. 어떤 기분이었어요 그때? 아니 이게 아닌데. 답답하고 답답하죠. 그게 아닌데. 음, 그랬습니다. 그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죠? 혼자서 이제 살아보려고 하죠. 네. 불도 이제 어디서 본 것 많아가지고 이렇게 피우는 거 해보고 막 물고기 잡으려고 하고 근데 맞아요. 안 되고 그런 장면들 있었어요. 네. 생각해보니까 얘기거리가 진짜 많은 영화네요. 네, 지금 이제 초반이에요. 예. 그 약간의 블랙 코미디도 섞여 있어요. 어떤 거요? 남자 김 씨가 음,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음, 처음에 못 잡거든요? 음, 근데 처음으로 잡는 물고기가 음, 그 쓰레기 더미에서 그 머리를 감을 수 있는 샴푸를 맞아. 발견해요. 네, 그래서 그 샴푸로 머리를 감는데 맞네. 그 샴푸, 그 세제인지 샴푸인지 네, 그것 때문에 물고기가 한 마리 죽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환경을 파괴하는 그런 걸로 네, 물고기를 잡아먹고 또 그 물고기를 먹은 새가 또 그 안 좋은 걸 먹어서 또 죽어요. 예. 그래서 새 고기를 먹어요. 그거 보면서 너무 걱정됐어요. 저도요. 저거 좀. 먹어도 돼? 하면서. 그러니까 근데 사람은 멀쩡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야 이거 블랙 코미디까지 있네? 말이 안 되잖아.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코미디적인 부분도 있고. 네. 그러다가 짜장라면을 그때 발견하나요? 그런 것 같아요. 맞아. 짜파게티 스프. 계속 뭐 먹을 거 있나 이런 거 쓰레기 주우면서 다니는데 거기서 이제 안 먹은 짜장라면 스프를 발견하죠. 그러면서 그 종일 그 비닐을 보고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짜장면이. 네. 그때부터 이제 영화의 분위기가 좀 바뀌어요. 맞아요. 또 그러면서 또 다른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맞아요. 여자 주인공이 나오죠. 여자 김씨. 알았어요? 김씨예요? 김씨예요. 그런 게 나와요? 그게 엔딩 크레딧을 보면 그 주인공들 이름이랑 배우 이름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흥미로웠던 게 주인공 이름이 네. 영어로도 나와요. 그 엔딩 크레딧이 영어로도 나오는데 네. 한글로 써져 있는 주인공들은 이름이 그냥 김땡땡 이렇게 나와요. 근데 영어 이름은 메일 킴, 피메일 킴이라고만 나와요. 그렇구나. 근데 이 남자 김 씨도 밤섬에서 표류를 했고 여자 김 씨도 자기의 방 안에서 표류를 한 거예요. 맞죠. 저는 그때 보고 또 소름. 엔딩 크레딧에서 네. 김 씨가 한 명이 아니었군. 네. 그런 의도가 있는 줄 몰랐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영어 제목도 그때 이해가 됐어요. 왜냐면 여자 주인공, 여자 김 씨가 원래 하던 게 망원경으로 달을 보는 거였잖아요. 그 달이라서 캐스트 어웨이 온 더 문이었던 거예요. 캐스트 어웨이 그럼 여자에 포커싱 된 제목 아닌가요? 그거는? 근데 이제 뭐 겸사겸사 그런 게 아닐까요? 제가 생각했던 거는 막 미스터 킴스 캐스트 어웨이 뭐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닌 게 그러니까 김 씨가 한국에서 되게 흔한 성이잖아요. 네. 거기에도 좀 의미가 있다고 봤는데 맞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흔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라던가 아니면 내가 너무 흔한 사람으로 생각이 돼서 좀 느끼는 외로움이나 힘듦 같은 거를 담으려고 김 씨를 정한 것 같았는데 그거를 외국에서는 이해하지 못하니까 김 씨라는 게 뭔지 그래서 미스터 킴을 안 쓴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럴 수도 있네요. 제목에.
네. 근데 여자 김씨가 있는 줄은 몰랐네요. 둘 다 자기 방 안에서 한 명은 여자는 그렇고 한 명은 또 섬에서 표류하는 내용이죠. 네. 근데 여자 캐릭터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다른 사람인 척하는 맞아. 짓을 하잖아요. 맞아요. 방 안에서 3년 동안 안 나가는 히키코모리고 그래도 하루 일과가 정해져 있어요. 그것도 재밌는데 막 그냥 만보기 같은 거. 네. 제자리 걸음 하고 운동도 하고 맞아요. 콘 통조림 이런 거 먹고 네. 그리고 인터넷을 엄청 하는 주인공이죠. 네. 음. 싸이월드. 그 당시 인스타 같은 거죠. 네. 그 당시 소셜미디어인데 음. 그걸 하면서 막 예쁜 여자 사진 어디서 가지고 와서 자기인 척하고 막 예쁜 뭐 액세서리 뭐 신발 이런 거 자기 샀다고 거짓말로 올리고 근데 또 거기에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예뻐요 뭐 부러워요 이런 댓글을 달면 그걸 보면서 만족하는 사람인 거예요. 맞아요. 근데 또 여기 보면 얼굴에 화상 자국이 크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고를 옛날에 당했었고 그것 때문에 좀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구나. 그런 걸 알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그 나레이션으로도 나오는데 방 밖을 나갈 필요가 없어요 라고 해요. 그냥 나는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행복만 느끼려고 뭐 힘든 거나 어려운 건 안 느끼고 나 자신을 이렇게 숨기려고 하는 주인공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거 보고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게요? 이게 2009년에 나온 영화거든요. 거의 한 15년 됐나요? 그쵸? 근데 그때도 좀 비슷했구나. 사람들이 진짜 나가서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고 이렇게 방 안에서 그 화면 안에서 만족을 하는 게 참 그때도 그랬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점점 심해지는 것 같긴 한데 그때도 그런 소셜미디어를 하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 뭐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었겠네요. 네. 그래서 그게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어쨌든 망원경을 사용해서 막 달을 보고 뭐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 여자 김씨였는데 뭐 어쩌다가 밤섬에 있는 남자 김씨를 발견해요. 맞아요. 망원경으로. 네. 근데 그래서 새로운 취미가 생기죠. 그때부터.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외계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외계인입니다. 네. 근데 좀 어이없긴 했거든요. 아니 진짜 외계인이라고 생각하나? 이렇게. 좀 4차원? 엉뚱한 사람? 상상력이 막 너무 풍부하고 그런 사람인가 했어요,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방에만 있고 사회성도 없고. 네, 혼자만 있으니까. 네. 네, 그럴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사람한테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화상 입은 얼굴이나 그 자기의 소셜미디어랑 대비되는 초라한 모습을 안 보여주고 그걸 들키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람이잖아요. 근데 나는 사람한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 그래서 그냥 외계인이라고 할래. 약간 이런 건가?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나는 절대 사람 보고 있는 건 아니야. 네. 이렇게. 네, 근데 지금 이거 그 영화 스토리 순서대로 하나하나 얘기하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좀 빨리 전개해볼까요? 네네, 전개하지도 말고 그냥 생각나는 장면들 그냥 편하게 그냥 다 얘기하죠. 네. 짜장면이 좀 그거잖아요. 큰 소재잖아요. 네. 주인공이 이제 삶에 희망이 하나도 없었는데 갑자기 그 짜장면을 만들어야겠다 하는 생각에 이제 열심히 살기 시작하는데 저는 거기 제일 좋았던 장면이 희망이라고 하잖아요. 그 짜장면을. 네.
네, 그 장면이 좋았고 그냥 다 얘기할게요. 그 여자 주인공이 그 사람을 계속 관찰하다가 점점 마음이 생겨서 아, 저 사람한테 뭔가 선물을 주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짜장면을 보내줘요. 네. 근데 그거를 안 받아요, 남자가. 거기서도 이 남자가 짜장면은 내 희망이다 라고 하고 여자는 희망이라는 단어를 몇 년 만에 들었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고 남자가 보낸 희망을 맛봅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걸 먹어요. 다 뿐 짜장면을. 네, 그 딱딱하게 굳은 짜장면을 이렇게 먹죠. 우걱우걱 먹죠. 네. 그 장면이 제일 감동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 여자 주인공이 처음으로 방 문을 열고 엄마한테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엄마한테 옥수수 좀 키워보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저는 그때 진짜 감동이었어요. 어머니의 마음을 느꼈나요? 아니면 응원하는 마음에서? 네, 응원하는 마음. 와, 한 걸음 내기였구나. 그걸 맞아. 네, 보고 그리고 제가 좀 좋아하는 영화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네. 제가 버디 무비 좋아한다 했잖아요. 네. 그 두 명의 주인공이 서로 뭔가 같이 하거나 서로에게 힘이 되는 거. 근데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뭔데요? 둘 다 좀 덜 떨어져야 돼요.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일반적으로 보기에 쟤 왜 저러지? 이런 좀 이상한 부분이 있는 사람들이 네. 서로한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해주는 걸 엄청 제가 좋아하거든요. 네, 딱 이 영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와, 밤섬에 있는 남자 김 씨가 방 안에 틀어박혀 있던 여자 김 씨를 밖에 나가게 해주는구나. 저는 그게 진짜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영화에서 주는 큰 메시지가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사람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한 사람으로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큰 위로를 받을 수 있구나 하는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중요하다. 맞습니다. 상처를 주는 것도 사람들이지만 또 뭐 물론 스스로 일어날 수도 있지만 또 큰 회복을 도와주는 것도 사람이에요. 정말 따뜻한 말 해주는 한 명만 있어도 정말 다행이다. 둘이 이렇게 만나서. 네. 참 복잡한 감정이 들어요. 왜죠? 왜냐하면 남자 김 씨가 그 여자 김 씨가 보낸 그 편지를 처음 봤잖아요. 와인병 안에 있는 헬로를. 네. 근데 그걸 보고 막 뭐 경찰 불러주세요 이런 거를 바닥에 안 써요. 그냥 소통을 하려고 해요. Hi, how are you? 맞아요. 네네, 뭐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그냥 이야기를 하죠. 네, 그냥 이야기를 해요. 네. 저는 그게 좀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감동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둘을 진짜 구해줄 수 있는 건 뭐 경찰 같은 거나 뭐 소방차가 아니라 그 이야기였던 거예요. 말할 사람. 네. 맞네. 기다리고 있었겠다. 그러니까요. 그 남자도 엄청 심심해서 막 허수아비한테 말하잖아요. 윌슨 같은 존재가 있잖아요. 그 진짜 캐스터웨이 영화 윌슨처럼. 네. 계속 걔랑 혼잣말로 얘기하다가 메시지를 받고 저는 무서울 것 같거든요. 누가 나를 보고 있다. 그냥 헬로 딱 적혀 있으면 그렇죠. 소름이 쫙 끼칠 것 같은데. 그렇죠. 그 답장을 쓰는 게 신기했고 진짜 대화를 하고 싶었나 봐요. 맞습니다. 이 영화의 주된 소재가 그 단절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표류한다는 말도 그섬 같은 곳에 갇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가지 못하고 여기에 혼자 있는 건데, 근데 밤섬이든 방이든 그 사람들이 다 그 진정하게 자기를 봐주는 사람이 없이 그냥 혼자 있는 거예요.
외롭게. 네, 외롭게. 그걸 표류라고 하는 거죠. 단절, 외로움 이게 키워드인 것 같아요. 네. 맞아. 결국에는 현대인의 외로움 이런 거를 보여주는 영화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요즘도 진짜 외로움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 것 같거든요. 네. 사람들이 다 외롭다. 막 결혼 안 하고 사람 안 만나고 하는데 외롭다. 네. 이런 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딱 영화에서는 둘이 이렇게 운명처럼 만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현대인들도 이런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그걸? 저는 그거에 대한 생각을 꽤 많이 하는 편인데요. 제 생각에는 좀 심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좀 돌이키기 힘든 것 같아요. 절망. 옛날과 다른 것 같아요, 세상이. 어쩔 수 없는 문제다. 네.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너무 많은 걸 보게 돼 버렸어요. 너무 많은 걸 알게 돼 버려서 나 자신이 너무나 작아져요. 핸드폰이나 TV나 컴퓨터를 보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너무 자세하게 알 수 있잖아요. 맞죠. 필요 이상으로. 그런 걸 보면서 나는 저렇게 멋지지 않고 저렇게 좋은 삶을 살고 있지 않아서 자신이 없어져요. 근데 실제로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생각이라 할 수도 있고 기분일 수도 있어요. 언제라도 뭐 러닝 크루든 뭐 보드 게임 동호회든 주변의 이웃들을 찾고 싶은데 아 조금만 더 나중에 내가 조금만 더 성공하고 나면 좀 더 커지면 네, 좀 더 커지면 그때 짠 하고 멋진 친구들을 사귀어야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뭔지 알아요. 네. 전 심지어 과거 친구들을 좀 오랜만에 만날 때도 좀 더 재밌는 얘기가 많아지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 그쵸. 맞아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많이 느껴요. 그렇게 스스로는 한없이 작아지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너무 많은 걸 봐버리니까 눈이 너무 높아져요. 있어요. 네. 사람이 다 사실 거기서 거기고 부족한 면들이 당연히 있고 또 많고 그런데 너무 멋지고 똑똑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뭐 좀 그런 사람들만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눈이 높아져서 뭐 친구를 더 까다롭게 본다거나 맞아 있어요. 네, 이성을 볼 때도 뭔가 계속 아쉬운 생각이 들거나 하는 거죠. 아, 좀만 더 잘생겼으면, 조금만 더 돈을 잘 벌었으면 그럴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럴 수 있죠. 그 영화에서도 나오는데 여자 주인공이 한 말인 것 같고 달을 찍는 게 여자 취미잖아요. 달을 왜 찍냐면 달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찍는다고 얘기를 하면서 아무도 없으면 외롭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거기서도 볼 수 있듯이 계속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사람들이랑 살면. 그러면서 외로움이 좀 점점 커지게 되는데 이제는 SNS가 발달되고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비교할 게 너무 많아지니까 더 외로워진다는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하하.
달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없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너무 슬프다. 어떻게 해결할 수 없나? 그러니까요. SNS를 끊읍시다. 전 그러고 싶어요. 어떤데요? 근데 그게 잘 안 근데 돼요. 유튜버도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저희 일자리 없어지면 네, 다시.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유튜버들이 다른 방법이 있어요. 있어요? 근데 외로움을 많이 느끼세요, 태용 쌤은? 평소에? 저는 부쩍 많이 느낍니다. 부쩍. 네, 요즘 많이 느끼고 사실 좀 된 것 같아요. 어떨 때? 몇 달 된 것 같은데 어떨 때? 그냥 앉아 있을 때? 늘상 숨 쉬는 모든 시간? 네, 그냥 숨 쉴 때. 뭐 사람을 많이 안 만나요? 아니면 만나도? 그런 많이 안 생각이 들어요? 만나죠. 만날 일이 없어져서. 그리고 또 디디님도 그러시겠지만 일이 보통 집에서 혼자 하는 일이잖아요. 그게 또 영향이 큰 것 같아요. 물론 사람들이랑 그 프리토킹 수업 같은 거 하면서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화면 너머에 있는 사람이랑 얘기를 하면 그거 할 때는 그래도 좀 외로움이 덜한데 화면이 픽 꺼지고 나면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지금 가족들이랑 살고 있잖아요. 저 어머니랑 가족분들이랑. 살고 있죠. 네, 어머니랑 살고 있는데 있어서 그래도 조금 덜 외롭진 않으세요? 그게 진짜 힘이 많이 돼요, 저는. 그쵸. 저도 혼자 있으면 진짜 외로워요. 방에 혼자 있으면. 그래서 본가를 이렇게 한 번씩 가면은 훨씬 그냥 적어도 앉아있을 때 외롭진 않아요. 그렇구나. 엄마랑 같이 살아야 되겠다, 계속. 가족을 만들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좀 이것도 좀 진지한 좀 어두운 이야기인데 최근에 좀 일이 있었어요. 이게 어떤 일이었냐면 그 전에 제가 여러 가지 꿈 중에 하나가 좋은 이웃을 만드는 거였거든요. 만드는 거죠, 지금도. 네. 근데 그걸 어떤 식으로 꿈꿨냐면 네. 나중에 내가 독립을 해서 이사를 가면 그때 거기 살고 있는 건물에 옆집에 인사도 하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뭐 집에 여러 이웃들을 불러서 뭐 음식도 같이 먹고 해야지라는 막연한 꿈을 갖고 있었어요. 네. 근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건 언젠가에 대한 이야기고 지금 나는 지금 이웃들한테 어떻게 하고 있지?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사는 빌라가 그 한 동에 두 집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제가 뭐 101호면 옆집은 102호예요. 근데 옆집에 아주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가 한 분 살고 계셨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는 귀가 잘 안 들리셔서 그 목소리도 크시고 그리고 항상 집에서 TV를 크게 틀어놓으시고 네. 근데 항상 저랑 어쩌다가 문 앞에서 마주치면 되게 활짝 인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인사를 잘 하고는 했는데 근데 사실 그게 다였어요. 그게 인사하는 정도? 거기까지가 딱 다였어요. 네. 근데 그러면서 저 할아버지한테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게 없나? 뭐 그런 생각을 아주 가끔 했어요. 그리고 제가 좀 일찍 잔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한 10시쯤 자는데 그 할아버지가 좀 밤잠이 없으신 건지 뭐 한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또 TV를 크게 틀어놓으셨어요. 들렸구나 그게. 그게 좀 많이 자주 들렸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게 뭐 싫거나 하진 않았어요.
네, 그냥 뭐 할아버지가 적적하신데 TV 틀어놓으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음. 아니 뭐 사실 그냥 별 생각도 안 들고 그 전에 방글라데시 살았을 때 워낙 시끄러웠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끝을 봤구나. 네, 그래서 아무 네. 타격이 없었는데 네. 근데 며칠간 그 밤에 TV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 한 3일간 안 들렸는데 어느 날 할아버지 집 문 앞에 택배 상자가 하나 있었어요. 어디서 왔던 선물 세트가 있었는데 원래는 택배를 금방 집에 넣으시는 분이셨는데 그 선물 세트가 한 이틀 3일이 지나도 문 앞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TV 소리가 밤에 안 들리고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엄마도 지나가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저 할아버지가 뭐 어디 가셨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추석이었거든요. 추석 연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 혼자 사시는데 뭐 추석 명절이라 자녀들 집에 가셨나? 뭐 가족 모임 이런 거라서 뭐 다른 곳에 가셨나?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며칠 뒤에 정비공이 와서 문을 드릴로 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그 할아버지의 따님께서 남편분과 오셔서 며칠 전화를 안 받으셔서 혹시 좀 걱정돼서 와봤다. 이렇게 와서 문을 따고 있는 거예요. 결국 문을 따고 보니까 할아버지께서는 돌아가셨던 거예요. 추석이었는데 근데 왜 몰랐을까요? 그 가족도 연락을 안 했나 보죠. 그랬나 네. 보다. 네. 그래서 그때 그런 좀 기분이 진짜 이상했어요. 항상 좋은 이웃을 가지는 게 꿈이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한 하루 이틀이라도 좀 뭐 배를 눌러보거나 했으면 좀 빨리 알 수 있었을 텐데. 막내가 있었다면 네. 좀 더 친하게 지냈다면 네. 그럴 수 있었겠네요. 이웃을 신경 쓰지 못하죠, 요즘은. 그런 집들이 많은데. 네. 맞네. 이렇게 가까이에 있는 사람도 신경 쓰기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렇게 힘든 건 아니었는데. 하려면 다 할 수 있는 거였는데. 참 좀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랬구나. 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앞으로는? 다음에 옆집에 새로 누군가 이사 오면 그때는 좀 한마디 얘기도 해보고 뭐 간식 남는 거라도 좀 갖다 드려보고 그렇게 하려고요. 그렇구나. 네. 되게 처음에는 왜 그런 생각이 드셨어요? 이웃을 갖고 싶다? 친한 이웃? 제가 방글라데시에서 좀 바뀌었어요. 방글라데시에 가기 전에는 저는 항상 혼자 있는 게 편하고 혼자 노는 게 제일 재밌고 밖에 나가기 귀찮고 그러니까 사회생활하기 귀찮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험난한 외국에서 가족 같은 친구들이 생겨 보니까 근데 중요한 건 가족은 아니에요. 근데 가족 같은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주 적절한 거리가 있었던 거죠. 막 피곤할 정도로 막 부대끼거나 부담스럽진 않은데 자주 보고 또 잘 맞아서 재밌고 근데 그런 공동체 안에 있어 보니까 그 삶이 너무나 풍요롭고 행복하고 네.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전까지 몰랐던 즐거움을 알아버린 거죠.
아, 이게 공동체 안에서 즐겁게 살아가는 기분이구나. 음, 그래서 아, 이거는 나는 꼭 다시 찾고 싶다, 이 기쁨을. 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좋다. 저는 가끔 애니메이션 보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애니메이션 보면 항상 동료들이 있잖아요. 그 주인공 곁에는 약간 가족 같은 동료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저렇게 있으면 진짜 좋겠다. 너무 좋아요. 그쵸? 그걸 보고 좀 가까운 공동체가 뭐가 있을까 생각했을 때 이웃이었구나. 네, 아, 가까운 데 살고 있는 사람들. 그렇죠. 와, 이렇게 가까이 있는 곳을 둘러볼 생각을 못 했는데, 좋은데요? 이웃 그렇죠. 만들기? 네, 음흠. 제 꿈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이웃 공동체를 가지기. 꼭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뭔가 어렵잖아요. 그 말 거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요즘은 그냥. 그러니까 그것도 운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있는 건지도. 근데요, 네. 이건 그냥 저의 추측인데 네. 이제는 음. 좀 좋아할 것 같아요. 왜요? 그러니까 그 지금 이 한번 시점에서는? 네, 한번 사회의 그 메타 아, 그게 좀 네.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옛날에 막 정 많고 이웃 많다가 그게 없어졌다가 아, 이거 안 좋구나 해서 지금 살짝 돌아오고 있는 것 같구나. 약간 그걸 느껴요. 오. 그래서 다들 왠지 좀 나같이 느끼고 있는 기다리고 것 같은데? 있는 것 같다? 네, 음. 제 추측엔 그렇습니다. 오호, 좋은 신호예요. 네, 아, 나는 뭘 만들지? 나도 공동체 갖고 싶은데. 그래서 저는 이사 가고 싶은 그 오피스텔 방 나오면 이사 가서 네. 그 엘리베이터에 묻히려고요. 뭐요? 그 이웃 구함. 보드 게임 그 멤버 구합니다. 아, 좋네요. 네네 그 건물 이름 해서 무슨 건물 보드 게임 음. 모임 응. 그리고 뭐 무슨 건물 러닝 모임 그렇게 좋다. 저는 그렇게 맞아. 하려고요. 가까이 사는 것도 중요해요. 맞습니다. 마음 맞는 것도 중요한데, 태용쌤이 꼭 마음 맞는 가까이 사는 동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도 주위를 둘러보세요. 둘러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김치 표류기의 두 주인공이 음, 그렇게 상처받기 전에 음, 좀 따뜻한 한두 사람만 있었더라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잖아요. 맞아요. 저도 만나는 사람에게 친절해야지 다짐을 하게 됩니다. 네. 저는 막 찾아서 뭔가를 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만나는 사람들이라도 좀 친절하게 대하려고 하고 있어요. 맞아요. 당신의 친절이 누군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다. 네. 되게 깊은 이야기 했네요, 오늘. 아우, 그러네요. 영화 얘기 많이 안 하고. 영화가 사회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네, 네, 저희도 같이 얘기해 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음. 이게 사실 좀 하기 어려운 얘기인데요. 뭔데요? 유튜브를 보고 응, 많은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응. 저도 그러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진짜 막 가끔 미친 듯이 공허하고 외로울 때 응.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가 그냥 이야기하는 거 틀어놓으면 그 묘하게 그 안심이 되고 좀 안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요. 근데요,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음, 그게 어쩌면 편안한 음. 지옥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그것만 받고 싶은 거잖아요. 좋은 것만. 네. 편하게. 물론 좋은 방법이지만 끄면 이제 또 끝이란 말이에요. 유튜브는. 그렇죠. 그러니까 비록 유튜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리고 뭐 이렇게 저랑 디디님이 얘기하는 걸 보면서 외로움을 달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은 직접 만나야 합니다. 직접 또 만나야죠. 네. 그래서 일단 가까운 가족들이나 네. 가까운 친구들 안부 물어보고 네. 소중히 하려고 해요. 저도. 맞습니다. 좋습니다. 친구 만나야지. 저 다음 주에 친구 만나기로 했어요. 저도. 유지가 되는 친구들이 있으면 좋다. 아, 최근에 알게 된 건데 베스트 프렌드라는 말이 있잖아요. 태웅 쌤은 있어요? 베스트 프렌드? 생각 안 해본 것 같아요. 이게 한국에서는 베스트 프렌드라고 하면 여러 명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얘도 내 베프고 베프들이라고도 하고. 아, 네. 근데 이게 영어에서는 딱 한 명을 얘기한대요. 보이프렌드, 걸프렌드처럼. 그것도 신기했어요. 그냥 친구 얘기가 나와서 생각이 났는데. 그래서 나는 있을까? 베스트 프렌드라고 할 만한 사람이? 그것은 바로 다음 달 요모조모에서 확인해주세요. 맞아요. 다음 달 주제가 친구니까 그때 또 이어서 해봅시다. 좋습니다. 기대해주세요. 네. 기가 막혔죠? 스무스했어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김씨표류기 얘기를 하면서 인간은 지금 우리들은 왜 이렇게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는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했다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깊은 얘기들을 좀 했는데요. 참 쉽지 않네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해결 방법이나 아니면 도움이 됐던 방법이 있으면 공유해주세요. 참 진짜 깊은 생각을 하게 되는 주제네요. 전 이게 진짜 중요한 이 시대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일주일에 한 번은 사람 만나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네. 너무 외롭지 않길. 다들 너무 외롭지 않길. 네, 다들 각자의 공동체를 찾거나 만들면 좋겠습니다. 답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뭔가 이렇게 찾게 되면 공유해야겠어요. 유튜버로서. 네, 응원합니다. 디디님께도. 화이팅. 아무튼 김씨표류기 재밌으니까 한번 보세요. 진짜 마음이 따뜻해지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달리 더 어떻게 꾸밀 말이 없네요. 이걸 보고 계시는 각자의 섬에서 표류하고 계시는 분들께 네, 응원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 팟캐스트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외로움을 달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 다음 영화는 뭐 보면 되나요? 다음 영화요? 2편 해도 돼요? 2편? 네. 뭔데요? 들어보고요. 이 김씨표류기가 그 한국의 숨은 수작, 뭐 숨은 명작, 뭐 모래 속의 진주 이렇게 평가를 받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영화가 하나 더 있거든요. 네. 지구를 지켜라라고. 아, 네. 그 영화가 당시 나왔을 때는 인기가 없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 영화 정말 괜찮다, 좋은 영화다 라고 평가를 해서 좀 느낌이 바뀐 영화거든요. 네. 근데 그 영화를 미국에서 리메이크 했더라고요. 아. 엠마 스톤이 나오는 부고니아? 그래서 그게 리메이크 영화래요. 네.
그래서 지구를 지켜라랑 부고니아 이렇게 두 개 같이 보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우와. 왜요? 뭐 전혀 달라 보이는데요? 근데 리메이크래요. 이 영상 보고 한 달 동안 영화 보고 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아이고 어머님. 두 편 좀 빡셀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 영화 지구를 하나- 지켜라 보고 네. 태용쌤은 보신 거예요? 둘 다? 저 옛날에 봤어요. 그러면 만약에 부고니아도 볼 수 있으면 보고 와서 그 얘기도 해주세요. 좋습니다. 오늘 얘기해보니까 한 편으로도 얘기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네. 아직도 하필 이 주제가 너무 제 큰 고민과 맞닿아서 좀 얘기가 많이 길어졌네요. 아무튼 그러면 다음 영화는 지구를 지켜라? 네, 지구를 지켜라로. 좋습니다. 네, 지구를 지켜라 넷플릭스에 있을까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좋아요. 굿. 이거 보고 돌아옵시다. 네, 디즈님 어머님께는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부탁드립니다. 헐, 엄청 좋아하겠다. 아이고, 애청자예요, 애청자. 네네. 제가 뭐 얘기 잘못한 것 같은데 그 할아버지 그 얘기했을 때 그 네. 옆집 할아버지 네. 그 추석이 아니라 지난 설이었어요. 지난 설. 설. 네, 최근이었군요. 네. 아무튼 다음 달에 다시 뵙죠.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재밌게 얘기해주시고 깊은 얘기도 나눠주셔가지고 감사해요. 네. 근데 이번 에피소드 좀 약간 진짜 좀 구독자들도 뭔가 좀 사적인 얘기하는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그니까. 좀 느낌이 진짜 좀 그냥 저녁에 밤에 그냥 그니까요. 네, 저녁에 따로 그냥 조용히 얘기하는 느낌이 들 것 같은 에피소드였습니다.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네. 쇼츠로 좀 만들어봐요, 이런 거. 쇼츠 알러지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주제잖아요. 요즘. 그건 그렇죠. 근데 이거 쇼츠에 담기 너무 긴 것 같아요. 이 커다란 마음을. 예. 맞아, 저도 쇼츠 잘 못하고 있는데 그럼 계속 이쯤에서 고민해 봅시다. 네,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좀 어영부영 갑자기 부랴부랴 마무리하는 것 같지만 이번 시간에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디디님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달에 또 이야기해 봅시다. 네, 다음 시간에 봅시다. 바이바이. 바이바이.